우리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옵니다. 삼국의 성립과 발전. 우리 여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개의 나라가 건국되고 성장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그럼 한번 고구려부터 교과서 넘기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에 나와 있는 안내사항에 보면은 44쪽부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44쪽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내용 나온다. 여기. 태조왕, 1세기 후반 태조왕 때에 토지가 비옥한 옥저를 정복하고 현도군을 공격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현도군이 그 고조선이 멸망한 뒤에 한나라가 세웠던 4개의 군현 중에 하나, 현도군. 요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계속 살펴볼게요. 44, 45쪽에 보면은 여기 고구려의 산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5쪽에 아래 나오는 요 산성 이야기는 뺍니다. 당연히 여기 나오는 본문은 들어가 얘들아. 본문 글씨는 열심히 봐주시고 요 아래 나오는 산성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거기 교과서 46쪽 아래쪽에 자료 톡톡에 보면 고구려의 도약을 꿈꾼 소수림왕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수행평가 보는 내용처럼 소수림왕이 어떻게 기자랑 대화하면서 어떻게 중앙집권 국가로서 국가에 안정시키고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사료를 한번 살펴보면 기자가 이제 소수림왕한테 묻죠. 전현의 침입으로 미천왕의 시신이 아버지의 시신이 탈취되고 아버지인 고구려 원왕이 백제와의 싸움에서 전사하는 국가의 위기 속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소수림왕한테 질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즉위한 후 바로 뭘 받아들여?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혼란스러운 사회를 종교로서 안정시키고 더불어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수림왕의 업적,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를 다스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도 갖추었습니다. 태학을 설립한 것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유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중앙집권 정치제도에 적합한 관리나 인재를 배출하고자 한 게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라고 소수림왕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소수림왕의 업적을 잘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런 불교, 율령, 태학 이 나오면 어느 나라의 무슨 왕이다? 고구려의 소수림왕이다 라는 내용까지 딱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46쪽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47쪽 광개토대왕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 아래에 조금 어려운 사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교과서 47쪽의 역사 탐구 부분입니다. 이 탐구 부분의 주제를 늘 잘 살펴봐야 돼. 얘들아, 이 사료만 무턱대고 읽는 게 아니라 이 사료의 주제는 광개토대왕의 정복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료를 통해서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광개토대왕이 넓은 영토를 확장했구나 라는 걸 알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어느 지역까지 확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왕이 폐수에서 지역 이름인가 보다. 백제를 크게 대패시키고 백제와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8천여 명을 사로잡았다. 이 폐수는 한강 북쪽에 있는 지금은 없어져 버린 강인데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 광개토대왕이 어디까지 영토를 차지했다? 그치, 한강 이북까지. 이 한강 이북이 바로 폐수 유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크게 대패시켰다. 백제를 멸망시킨 건 아니야. 백제와 한번 싸워서 크게 이겼다. 그래서 폐수 지역까지 차지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게요. 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도와주게 하였다. 신라성까지 외적이 가득하였다. 왕이 군대가 이르자 외적이 도망하였다. 외적을 쫓아 가야의 종발성에 이르자 성이 곧 복종하였다. 우리 배웠었죠. 광개토대왕이 신라의 뇌물 마리간이 요청했던 요청을 받아들여서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하고 가야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런 사료가 나온다. 그럼 이 왕이 어떤 왕이야? 그치, 광개토대왕. 신라의 왕은 뇌물 마리간. 요 정도 연관지어서 기억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지막 동부여가 배반하여 조공을 바치지 않자 태왕께서 바로 이름 나온다. 광개토 대왕이니까 태왕께서 친히 군사를 이끌고 정벌하여 이들을 굴복시켰다.
태왕의 은덕이 널리 퍼져 64개성을 평정하고 돌아오셨다. 이 사료는 어디 적혀 있어? 광개토대왕 능비. 그러니까 당연히 광개토대왕에 대한 업적이겠다. 마지막 라도 살펴볼게요. 라는 이 사진이다. 이 사진도 역시 광개토대왕이 얼마나 넓게 영토 확장을 했는지 보여주는 사진이 그림인 거야. 자, 경주에서 발굴된 청동그릇. 경주라 하면 어디의 수도? 그치, 신라의 수도. 신라 수도 경주에서 그릇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그릇 안에 담긴 내용이 광개토대왕이라는 글씨가 담겨 있어서 아하, 신라가 당시 고구려에게 영향을 받는, 지배를 받는 어느 정도 복속된 국가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 47쪽 내용 사료 같이 살펴봤습니다. 교과서 48쪽은 이제 장수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도 중요한 사료가 하나 등장합니다. 친구들과 같이 살펴볼게요. 사료 톡톡. 제목부터 봐야 된다 그랬어. 무슨 동맹? 나제 동맹. 여기서 말하는 나는 신라, 쟤는 백제.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이루었단 말인데 얘들아, 우리 이야기했지. 각 나라의 전성기. 4세기 때 전성기 어느 나라야? 그치, 백제. 백제가 전성기일 때는 고구려랑 신라가 손을 잡았어. 그리고 5세기 고구려가 전성기일 때는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는 거지.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는 동맹을 우리는 나제 동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사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볼게. 백제 비유왕이 7년 신라의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구하였다. 또 8년 봄에도 신라의 사신을 보내 좋은 말 2피를 보냈다. 가을에도 다시 흰 매를 보냈고 겨울에는 신라에서 좋은 금과 구슬로 답례를 보내었다. 즉 신라와 백제가 서로 교류하고 동맹을 맺었다. 백제 비유왕 때의 이야기였다. 라는 내용을 딱 보면은 이 시기가 어느 시기다? 고구려의 남진 정책이 본격화된 시기다. 남진 정책 하면 왕 누구 떠올려야 돼? 아, 장수왕. 시기 몇 세기? 장수왕은 고구려 5세기 전성기 때 왕이지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백제와 신라의 사신을 통해 우호관계를 맺었고 이 우호관계가 나중에는 군사동맹으로 발전해서 고구려와 맞설 때 서로 지원군이 파견되었다 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탐구 부분에 좋은 질문 나온다. 5세기 때 백제와 신라가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된 배경은 뭐야? 왜 이렇게 동맹을 맺었어? 그치, 5세기 때 어느 나라 전성기? 고구려의 전성기. 이때 고구려의 왕 장수왕이 펼쳤던 정책, 무슨 정책? 그치, 남진 정책. 남쪽으로 진출하는 고구려의 남진 정책 때문에 압박감을 느낀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을 맺었던 것이지요. 이런 내용들 이 사료를 통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래 나오는 궁금해요도 잠깐 살펴볼게요, 얘들아. 이 궁금해요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궁금해요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장수왕의 외교 정책이구나. 장수왕은 북쪽에 이렇게 유연, 북위, 남조, 위진남북조 시대의 여러 나라들이 등장할 때 이 모든 나라들과 좋은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국가를 운영해 갔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백제가 다른 나라의 북위에 도와주세요. 우리 고구려가 우리를 괴롭혀요. 라고 북위에 사신을 보내서 요청했을 때 북위가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 북위는 이미 고구려랑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제를 도와주면서까지 고구려와 이렇게 대립 관계에 놓일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장수왕의 외교 정책에 따라 나타난 결과였다. 라는 내용, 교과서 48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고구려의 내용들 같이 살펴봤고요.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 교과서 50쪽에 보면은 고구려의 천화관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도 사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사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고구려의 천하관, 고구려인들이 세상을, 천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갈색 글씨 중요한 거 나옵니다.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고구려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내세워 중요합니다. 스스로 천하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는 스스로 천하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나라가 하나밖에 없었어. 어느 나라? 그렇지, 바로 중국에 있는 나라들만 스스로 천하의 중심, 이름부터 이미 중국이잖아. 가운데 중자 써서. 그치? 그런데 이 고구려가 중국만큼 성장해서
고구려인들도 스스로 세상의 천하의 중심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고구려인의 천하관이 잘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지금부터 배울 내용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광개토대왕릉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광개토대왕릉비 첫머리에는 옛날 시조 추모왕은 주몽이야 나라를 세웠다. 시조는 북부여에서 났는데 천재의 아들이었다. 이 천재라 함은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고구려인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지. 또 왕의 은택은 하늘에 미쳤고 위험은 사해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니 백성이 각기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백성은 풍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광개토대왕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광개토대왕은 정복한 지역의 백성에게 은택을 베푸는 존재, 즉 그리고 백제와 신라를 그들에게 종속된 나라라고 생각했다. 이 고구려가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또 그 아래 나오는 오회분 고구려 무덤이죠. 삼호묘의 천장에 그려진 황룡의 모습인데요. 이 황색은 중앙을 가리키며 이 중앙은 세계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런 그림 황룡을 쓰고 또 황색을 썼다는 것 자체가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오른쪽 하백의 손자이며 해와 달의 아들인 주몽은 북부여에서 태어났으니 천하사방은 이 나라의 고을이 가장 성스러움을 알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묘지에서 나온 기록을 통해서 우리 고구려가 스스로 천하의 중심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요거 천하사방, 온 천하의 사방 중에서 이 중심이 되었던 고구려의 북부여에서 났던 추모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고구려인 스스로 우리는 천하의 중심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스스로가 하늘의 자손으로 여겼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구려의 영토 확장 여기까지고요. 이제 백제와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 신라말 동요, 후삼국 성립, 고구려와 후삼국 통일 내용까지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